아침 햇살이 낡은 목재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이도현은 작업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66살의 몸은 어느새 하루가 시작되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또 먼지가 이렇게 쌓였네. 도현은 헝겊으로 책상을 닦았다. 손목이 뻐근했다. 예전 같으면 아침부터 칼질 소리가 났을 텐데 이젠 도구를 만지는 것도 조심스럽다. 책상 한 구석에 작은 나무 배 모형이 놓여 있었다. 길이 20cm 남짓한 배는 여전히 미완성이었다. 선체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돛과 세부 조각들이 달리지 않은 채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언젠간 마무리해야지. 도현은 배 모형을 들어 올렸다. 나무 결이 손에 와 닿았다. 젊은 시절 이런 세밀한 작업이 그의 특기였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가구를 맡기고 아이들 장난감을 부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야가 흐려져 세밀한 작업이 힘들다. 손목도 오래 쓰면 욕심거린다. 도현은 배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 준호예요. 큰아들의 목소리였다. 해운 회사에서 일하는 준호는 언제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다. 응, 무슨 일이냐? 이번 주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집에 들를게요. 준석이도 같이요. 또 무슨 돈 얘기인가? 도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자식들이 연락할 때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을 때였다. 용돈을 달라거나 이사를 도와달라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잔소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몸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자식들은 늘 부모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자기들 편의를 위해 움직인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업실을 한 바퀴 둘러봤다. 여기저기 쌓인 목재들, 오래된 연장들. 한때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자랑이었다. 직접 만든 가구로 집안을 꾸미고 동네에서 솜씨 좋은 몫으로 소문났던 시절.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그녀가 옆에서 차를 끓여주고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격려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다. 도현은 다시 배 모형을 바라봤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만들기 시작한 배였다. 완성되면 선물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녀는 완성된 배를 보지 못했다. 나도 언제까지 혼자 있을 수 있을까? 혼잣말이 작업실에 울려 퍼졌다. 도현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자식들을 키우고 아내와 함께 늙어갔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크고 썰렁하다. 혼자 살기에는 방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다. 그래도 이곳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여기가 그의 전부였으니까. 주방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 밥 한 공기. 예전에는 아내가 차려주던 풍성한 밥상이 그리웠다. 지금은 이런 식사가 일상이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 자식들의 전화가 신경 쓰였다. 무슨 중요한 얘기라는 걸까? 시계를 봤다. 아직 오전 9시. 하루가 길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할 때가 많다.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다. 미완성 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도현은 의자에 앉아 배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10년 전에 자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깎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손도 안 떨렸는데 지금 손으로는 이런 섬세한 작업이 불가능하다. 시력도 떨어졌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다. 완성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었다. 도현은 배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언젠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준호와 준석이 함께 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는 정장 차림이었다. 주말에도 일 생각뿐인 놈이다. 준석은 평소처럼 청바지에 셔츠 차림이었다. 사진작가답게 어깨에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다. 왔구나. 앉아라. 도현은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자식들이 동시에 오는 일이 흔치 않아 마음이 무거웠다. 분명 큰일이 있을 것이다. 차라도 끓일까?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준석도 평소보다 조용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라. 아버지, 실버타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준호의 첫 마디였다. 도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실버타운이 뭐냐?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요양원과는 달라요.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거죠.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자식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것이다. 나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준석이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몸도 안 좋으시고. 내 몸이 어떻길래? 도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자존심이 상했다. 자식들이 자신을 무능한 늙은이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손목도 아프시잖아요. 치리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거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만약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웃도 없고. 맞는 말이었다. 이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빈집만 늘어가고 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도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저희가 알아본 곳은 괜찮더라고요. 준석이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
깔끔한 건물들이 보였다. 여기 보세요. 바다도 보이고 정원도 넓어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이 뭐냐? 운동이나 취미활동 같은 거예요. 목공방도 있더라고요. 도현의 귀가 번쩍했다. 목공방이라니. 거긴 시설이 좋아요. 독립된 방도 있고, 원하면 식사도 해주고. 준호가 덧붙였다. 돈은 얼마나 드는데?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자식들 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간다는 것이 자존심에 상했다. 난 아직 남한테 의지할 만큼 늙지 않았다.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더 편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면 집에서 사는 게 제일 편하다.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다. 준호와 준석은 실버타운의 장점을 계속 설명했지만 도현은 듣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도 사람들 만나셔야죠. 이렇게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준석의 말에 도현은 찔렸다. 맞다, 외롭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난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정말 그러세요? 준호가 물었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그런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일단 한 번만 보러 가세요. 보기만 하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싫다. 왜요? 내 집 두고 남의 집에 가서 뭘 해? 남의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실 곳이에요. 도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들은 이제 가라. 할 일도 많을 텐데. 아버지, 얘기 끝이다. 준호와 준석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와서 얘기해요. 와봤자 소용없다. 자식들이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정말 자신을 내쫓으려는 걸까? 아니면 진짜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도현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자식들의 진심을 알기 어려웠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올라왔다. 혹시 정말 혼자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건 아닐까?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늙어버린 건 아닐까? 도현은 작업실로 갔다. 미완성 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10년째 완성하지 못한 배처럼 자신의 삶도 미완성인 것 같았다. 챕터 3 첫 방문 월요일 오후 목재소 사장 배상훈이 찾아왔다. 도현의 옛 제자였다. 20년 전 어린 나이에 목공을 배우러 와서 지금은 제법 큰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훈은 여전히 도현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트럭에서 목재 몇 장을 내렸다. 주문하신 소나무 판재 가져왔어요. 고맙다. 도현은 목재를 살펴봤다. 질이 좋았다. 상훈은 언제나 좋은 재료만 골라서 가져다 줬다.
요즘은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그럭저럭이지. 내가 더 바쁠 텐데. 저야 뭐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실버타운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노현의 손이 멈췄다. 또 실버타운 얘기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아, 저희 거래처 중에 실버타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목공방 시설을 납품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상훈의 말에 도현은 귀를 기울였다. 시설이 어떤데? 전문 목공방이에요. 도구도 최신식이고 재료도 좋은 걸로 준비해놨어요. 거기 어르신들이 취미로 뭔가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노현의 마음이 흔들렸다. 목공방이라니. 오랫동안 제대로 된 목공방에서 작업해본 기억이 없었다. 혹시 어디냐? 바닷가 쪽에 있어요. 경치도 좋고 시설도 깔끔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가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상훈이 돌아간 후에도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목공방, 좋은 도구들, 새로운 재료들. 생각만 해도 손이 근질거렸다. 다음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제 생각해보니까 그냥 한번 보러만 가시면 안 될까요? 보러만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그래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낫잖아요. 억지로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인지만 보시라는 거예요. 도현은 망설였다. 솔직히 궁금했다. 목공방이 어떤지, 정말 좋은 시설인지. 한 번만 보러 가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니까. 알겠다. 결국 도현은 승낙했다. 다음 날 준호가 차로 데리러 오기로 했다. 수요일 아침 준호의 차를 탔다. 바닷가 쪽으로 30분 정도 달렸다.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기에요. 준호가 가리킨 곳에 깔끔한 건물들이 보였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건물도 현대적이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도현은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봤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다. 공기도 맑고 조용했다. 로비로 들어갔다. 넓고 밝았다. 어르신들 몇 분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분위기가 어둡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29살 정도로 보이는 밝은 표정의 직원이었다. 저는 프로그램 담당자 윤하린이에요. 견학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이쪽으로 안내할게요. 하린이 앞장서서 걸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다. 곳곳에 그림이 걸려 있고 화분도 놓여 있었다. 여기가 식당이에요. 창이 큰 식당이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점심시간이라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다. 소란스럽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원하시면 식당에서 드시면 되고 개인 주방에서 직접 해 드셔도 돼요. 다음은 운동시설이었다. 수영장과 헬스장,
요가실까지 있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돼요. 마지막으로 취미활동실로 갔다. 미술실, 음악실, 그리고 목공방이 있었다. 목공방 문을 열자 도현의 눈이 번쩍였다. 전문 목공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작업대도 넓고 재료들도 잘 보관되어 있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뭘 만드시나요? 의자나 선반 같은 간단한 가구부터 시작해서 숙련된 분들은 복잡한 작품도 만드세요. 도현은 작업대를 만져봤다. 평평하고 튼튼했다.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목공방이었다. 여기선 누구나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할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도현은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목가품을 봤다. 어르신이 직접 만든 것 같았다. 솜씨가 제법이었다. 어떠세요? 주둔호가 물었다. 나쁘지 않네. 도현의 솔직한 생각이었다.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생각만큼 답답하지 않았다. 특히 목공방은 마음에 들었다. 개인 거주 공간도 둘러봤다. 원룸 형태지만 넓고 깔끔했다. 작은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깨끗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할인이 설명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둔호가 물었다. 할인이 안내서를 건네줬다. 월 이용료가 나와 있어요. 식사나 프로그램 이용료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견학을 마치고 차에 올랐다. 준호는 도현의 표정을 살폈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는 괜찮더라. 그럼 고려해 보시겠어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목공방이 계속 떠올랐다. 그곳에서라면 미완성 배를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실버타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목공방이 자꾸 떠올랐다. 좋은 도구들, 넓은 작업 공간, 충분한 재료들. 도현은 자신의 작업실을 둘러봤다. 오래된 작업대, 낡은 도구들. 예전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한계를 느꼈다. 미완성 배를 집어들었다. 10년 전부터 완성하지 못한 채로 있는 배. 실버타운 목공방에 서라면 이걸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서라면 완성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 작업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남한테 의지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자존심에 상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불편했다. 게다가 자식들이 비용을 댄다니. 그것도 마음에 걸렸다. 자신의 돈도 아닌 돈으로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 맞는 일일까? 아직은 아니야. 도현은 배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아직 혼자 살 수 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다. 드라마에서는 화목한 가족이 나왔다. 할아버지와 자식들이 함께 식사하고 손자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다. 도현의 마음이 쓸쓸해졌다. 자신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고 손자들은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어 한다. 밤이 되자 집이 더욱 조용해졌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냉장고 소리.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실버타운에서 본 어르신들이 떠올랐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모습들. 혼자 사는 것이 정말 편할까?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을까? 도현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작업을 시도해 봤다. 간단한 나무 판자를 깎는 일이었다. 하지만 손목이 금세 아프기 시작했다. 칼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젠장. 도현은 작업을 멈췄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30분도 못한다. 시력도 문제였다. 세밀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았다. 돋보기를 써도 한계가 있었다. 정말 늙었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오후에 준석이 전화했다. 아버지, 어제 실버타운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나쁘지는 않았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목공일도 할 수 있고. 목공일. 그 말에 도현의 마음이 움직였다. 아직 결정할 시간이 아니다.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텐데. 준석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는 정말 혼자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알겠다. 좀 더 생각해보마. 전화를 끊고 나서 도현은 다시 작업실로 갔다. 미완성 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헝겊으로 먼지를 닦았다. 나무 결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다. 1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때는 손도 떨리지 않았고 눈도 잘 보였다. 세밀한 조각도 척척 해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도현은 조각칼을 들었다. 배의 세부를 다듬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손목이 욱신거렸다. 칼끝이 떨렸다. 아직은 안 되겠네. 칼을 내려놓았다. 마음은 급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날 밤 갑자기 손목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 화장실에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을 뻔했다. 어지러웠다. 이런 일이 가끔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다. 거실에 나와 소파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있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누가 발견해 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목 통증도 통증이지만 혼자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아침이 되자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어젯밤의 공포는 잊을 수 없었다. 정말 혼자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도현은 작업실로 갔다. 미완성 배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완성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다. 실버타운에 서라면 그 생각이 또 떠올랐다. 좋은 도구와 환경이 있다면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걸렸다. 평생 자립해서 산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마당을 거닐었다. 40년 전 심은 나무들이 굴쩍 자라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는 게 상상이 안 됐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새로운 취미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목공방에서의 작업. 도현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마음이 계속 흔들렸다. 다음 주 화요일, 도현은 병원에 갔다. 손목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네요. 의사의 진단이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정도면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작업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몇 달은 봐야죠. 그리고 꾸준히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전화했다. 병원에서 관절염이 심하다고 하네. 많이 아프세요? 좀 그렇다. 그럼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네요. 실버타운에서 치료도 받으시고 관리도 받으셔야죠.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혼자 계시면 몸만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날 저녁 준석도 찾아왔다. 아버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관절염이 심해졌다고 하더라. 그럼 이제 실버타운 진짜 고려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함께 설득에 나섰다. 거기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목공방도 있잖아요.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거기서 목공일 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준석의 말에 도현의 마음이 움직였다. 한 달만 체험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집으로 오시면 되니까. 체험이 가능한가? 네, 한 달 체험 입주가 있어요. 그 후에 결정하시면 돼요. 도현은 한참 생각했다. 한 달이면 길지 않다. 시도해볼 만하다. 알겠다. 한 달만 해보자. 정말요? 준호와 준석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뭔가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온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당연하죠. 일주일 후 도현은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개인용품들.
그리고 미완성 배 모형도 함께 가져갔다. 어서 오세요. 유나린이 반갑게 맞아줬다. 같은 층에 사는 어르신들도 나와서 인사했다. 저는 강미영이에요. 옆방에 살아요. 64세의 미영은 사교적이고 유머러스해 보였다. 전직 요리사라고 했다. 저는 정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70세의 혜숙은 차분하고 우아한 분이었다. 전직 미술교사라고 했다. 방으로 안내받았다. 깔끔하고 밝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짐을 정리하고 미완성 배를 창가에 놓았다. 바다를 바라보는 배의 모습이 의미심장했다. 첫 저녁 식사는 식당에서 했다. 미영과 혜숙이 함께 앉자고 했다. 어떠세요? 처음이라 어색하죠? 미영이 물었다. 좀 그렇네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여긴 사람들이 다 좋아요. 식사 후 목공방을 둘러봤다. 저녁 시간이라 조용했다. 도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정말 좋은 것들이었다. 작업대에 앉아봤다. 높이도 적당하고 조명도 밝았다. 여기서라면 세밀한 작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목공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72세 정도의 남자 어르신이 서 있었다. 네, 예전에 좀 했습니다. 저는 박노인입니다. 저도 가끔 여기서 작업해요. 박노인은 과묵해 보였다. 전직 선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바다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여기 왔어요. 목공은 바다에서 배운 거죠. 배에서 목공을 했나요? 헌실술이나 간단한 가구 만들기 정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노인의 작업 흔적을 봤다. 투박하지만 실용적이었다.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집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미완성 배도 달빛을 받고 있었다. 마치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도현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됐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다. 아침 6시 도현은 눈을 떴다. 집에서는 새벽에 잠이 깨면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기분이 달랐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세수를 하고 산책에 나섰다. 실버타운 주변에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었다. 바다를 따라 걸을 수 있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이었다. 잠이 일찍 깨서요. 저도 그래요. 바다에서 일할 때 습관이 남아 있어요. 함께 걸었다. 박노인은 말수가 적었지만 동행이 나쁘지 않았다. 바다 보니까 어떠세요? 좋네요. 집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라. 바다는 매일 달라요. 같은 바다지만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주죠. 박노인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아침 식사는 식당에서 했다.
미영과 해숙이 함께 앉았다. 잘 주무셨어요? 해숙이 물었다. 네, 생각보다 잘 잤어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다들 잠을 못 자세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 아침밥이 맛있어요. 영양사가 메뉴 짜거든요. 정말 맛있었다. 집에서 혼자 먹던 밥과는 차원이 달랐다. 식사 후 목공방으로 갔다. 미완성 배를 가져왔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작업대에 올려놓으니 기분이 달랐다. 도구를 살펴봤다. 모든 게 깨끗하고 날카로웠다. 재료도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주로가 칼을 들었다. 손에 감촉이 좋았다. 조심스럽게 베이 세부를 다듬기 시작했다. 놀라웠다. 집에서는 30분도 못했던 작업을 여기서는 1시간 넘게 할 수 있었다. 작업대 높이가 적절하고 조명이 밝아서 눈의 피로도 덜했다. 오, 솜씨가 좋으시네요. 박노인이 다가왔다. 뭐요? 예전만 못해요. 저도 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모형선이지만 박노인은 자신의 작품을 보여줬다. 범선 모형이었다. 투박하지만 바다 사람다운 느낌이 있었다. 실제 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비례가 정확하네요. 바다에서 평생 살았거든요. 배는 내 친구였죠. 둘은 나란히 앉아 작업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시간이었다. 점심 후에는 해숙과 원예 활동을 했다. 작은 텃밭이 있어서 채소를 기를 수 있었다. 손으로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해숙이 말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도현도 오랜만에 흙을 만져봤다. 목공과는 다른 재미가 있었다. 미술 수업도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해요. 그런 재주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즐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저녁에는 미영과 함께 요리를 했다. 간단한 밑반찬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요리해 보신 적 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했는데 혼자 살면서 조금씩 배웠어요. 남자분들이 요리하시는 거 보기 좋아요. 미영의 요리 솜씨는 정말 좋았다. 전직 요리사답게 손놀림이 능숙했다.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좋죠?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아요. 저녁 식사 후에는 박노인과 바닷가를 걸었다. 배는 목적지가 있어야 해요. 박노인이 갑자기 말했다. 목적지 없이 떠나는 배는 표류하죠. 그런 건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해요. 박노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자신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바다를 향해 떠나는 배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바다를 알 수 없죠. 그날 밤 도현은 자신의 미완성 배를 바라봤다. 이 배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자신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일주일이 지났다. 도현은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아침 산책, 목공방 작업,
원예 활동,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 모든 게 새로웠다. 특히 목공방에서의 시간이 좋았다. 배 모형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손에 잡힌 느낌이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유나린이 말했다. 뭐가요? 표정이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거울을 보니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무뚝뚝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박노인과의 대화도 늘어났다. 바다 이야기, 배 이야기, 인생 이야기. 과묵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바다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바다도 삶의 일부였더라고요. 어떤 뜻인가요? 바다에서 배운 것들이 육지에서도 도움이 돼요. 항해하는 법, 목적지를 정하는 법, 폭풍을 견디는 법. 도현은 박노인의 말을 곰곰 생각해봤다. 자신도 인생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일까? 2주째가 되자 확실히 달라진 점들이 느껴졌다. 손목 통증이 줄어들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덕분인 것 같았다. 목공 실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배 모형의 세부 작업이 가능해졌다. 10년 전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다. 혼자 있어도 언제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다. 여기 와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미영에게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여기가 집 같아요. 도현도 점점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실버타운이 단순히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주째 되던 금요일, 준석이 찾아왔다. 사진 촬영 일이 있어서 근처에 왔다고 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그럭저럭이지. 준석은 도현의 방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창가에는 거의 완성된 배 모형이 놓여 있었다. 와, 배 거의 다 만드셨네요. 10년 만에 다시 손댔어. 준석은 배를 자세히 봤다.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정말 잘 만드셨네요. 여기 목공방이 좋은가 봐요. 시설이 좋더라. 함께 목공방으로 갔다. 준석은 사진작가답게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다. 여기서 작업하시는 모습 사진 찍어도 될까요? 왜? 기념으로요. 아버지가 다시 목공하시는 모습 남기고 싶어서. 도현은 조금 민망했지만 승낙했다. 준석은 자연스럽게 작업하는 모습을 찍었다. 아버지, 여기 진짜 잘 어울리네요. 준석이 웃으며 말했다. 순간 도현의 기분이 나빠졌다. 잘 어울린다니. 늙어서 실버타운에 들어온 것이 어울린다는 뜻인가? 뭐가 어울린다는 거냐? 아, 그냥 편해 보이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늙어 죽으라는 거냐?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 와서 늙은이들끼리 어울려 살라는 거 아니냐? 준석은 당황했다. 좋은 의미로 한 말인데 왜 화를 낼까? 아버지,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여기 버린 거 아니냐? 버린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도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나서 목공방을 나가버렸다.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결국 자식들이 자신을 여기에 버린 것이다. 늙은 부모를 처리한 것이다. 준석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한참 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식사도 거르고 방에 있었다. 미영이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다. 밤늦게 바닷가로 나갔다. 달이 밝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박노인이 거기 있었다. 잠이 안 오세요? 좀 그렇네요. 무슨 일이에요? 도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준석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기분. 아드님이 나쁜 의미로 한 말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박노인은 한참 바다를 바라봤다. 바다에서 일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배는 떠나야 바다를 안다고. 무슨 뜻인가요?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하지만 배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떠나야 진짜 배가 되는 거죠. 도현은 그 말을 곰곰 생각해 봤다. 혹시 집에 너무 매여 계시는 건 아닌가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용기죠. 새로운 삶이라. 여기 와서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목공도 다시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맞는 말이었다. 실제로 변화가 있었다. 몸도 마음도 좋아졌다. 배는 떠나야 바다를 알죠. 박노인이 다시 말했다. 그 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저도 처음에는 바다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바다를 모르죠. 도현은 파도를 바라봤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바다는 항상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목공방에 갔다. 미완성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의 화가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배를 들어 올렸다. 이제 정말 완성이 가까워졌다. 돛대와 돛만 달면 끝이다. 조심스럽게 작업을 계속했다.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마무리했다. 점심 후에 준석에게 전화했다. 어제는 미안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저도 말을 잘못했나 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예민했던 거야. 준석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응.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더라. 여기가 나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다시 목공방으로 갔다. 배를 완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녁까지 작업했다. 돛대를 세우고 돛을 달았다. 마지막으로 세부를 다듬었다.
드디어 완성됐다. 10년 만에 완성된 작은 나무 배. 창밖 바다를 바라보는 배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다. 박노인이 와서 완성된 배를 봤다. 정말 잘 만드셨네요. 10년 만에 완성했어요. 이제 이 배도 항해할 준비가 됐네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뿐만 아니라 자신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한 달째 되는 날 아침, 도현은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이 체험 입주 마지막 날이다. 완성된 나무 배 모형을 창가에 두고 앉아 있었다. 10년 만에 완성한 작품이다. 작지만 완전한 배였다. 돛대가 꼿꼿하게 서 있고 하얀 돛이 바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의 밑바닥을 들여다봤다. 어젯밤 작게 새겨넣은 글씨가 있었다. 항해는 지금부터.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문장이었다. 문자가 왔다. 준호에게서였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갈게요. 준석이도 함께요. 도현은 답장했다. 응, 기다리고 있을게. 아침 산책을 나갔다. 박노인이 먼저 와 있었다. 마지막 산책이네요. 그런 셈이죠. 결정하셨어요? 도현은 잠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네, 결정했어요. 어떻게? 여기 남을 거예요. 박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잘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쫓겨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는 떠나야 바다를 알죠.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이해됐다. 집이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 새로운 바다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미영과 해숙이 반가워했다. 정말 남기로 하셨어요? 미영이 물었다. 네, 여기가 좋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벌써 가족 같았는데. 해숙도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겠네요. 목공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다. 도구들을 깨끗이 닦고 제자리에 놓았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생각에 설렜다. 유나린이 찾아왔다. 결정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서 계속 살려고요. 좋은 결정이세요. 한 달 동안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 그랬다. 표정도 밝아지고 몸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목공방에서 더 많은 작품 기대할게요. 열심히 만들어 보겠어요. 오후 2시 준호와 준석이 도착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계속 살기로 했다. 준호와 준석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응, 여기가 좋더라. 도현은 완성된 배 모형을 보여줬다. 이거 봐라. 10년 만에 완성했어. 와,
정말 멋있네요. 준석이 감탄했다. 여기 와서 완성할 수 있었어. 집에서는 못했을 일이야. 준호가 배를 자세히 봤다. 정말 정교하네요. 아버지 솜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예전 솜씨가 돌아왔어. 도현은 배의 밑바닥을 보여줬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봐봐. 항해는 지금부터. 준석이 읽어줬다. 무슨 뜻이에요? 내 새로운 삶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야. 형제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표정이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처음에는 화났었어. 나를 내쫓는다고 생각했거든.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알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걸.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기뻐요. 저녁에는 모두 함께 식당에서 식사했다. 준호와 준석도 함께 했다. 미영과 해숙, 박노인도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아드님들 닮았네요. 미영이 말했다. 아버지 자랑이 많으세요. 해숙이 웃으며 말했다. 자랑할 게 뭐 있나. 도현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다. 식사 후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여기 경치가 정말 좋네요. 준석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매일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좋아. 도현이 대답했다.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전혀. 오히려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 그럼 다행이에요. 여기는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누군가 있어. 자식들이 돌아간 후 도현은 다시 방으로 갔다. 창가에 놓인 배 모형을 바라봤다.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박노인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축하드려요. 좋은 결정하셨어요. 고마워요. 조언 덕분이에요. 이제 진짜 항해가 시작이네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는 떠나야 바다를 안다고 하셨죠. 맞아요. 이제 새로운 바다를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날부터 도현은 정식 입주민이 됐다. 체험이 아닌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목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이번에는 더 큰 배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시간도 충분하고 환경도 좋았다. 미영과 요리도 배우고 해숙과 원예도 하고 박노인과 바다 이야기도 나눴다. 유나린이 추천한 미술 수업에도 참여했다. 매일이 새로웠다. 집에서 혼자 지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다. 한 달 후 큰아들 준호가 혼자 찾아왔다. 아버지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아주 좋아. 여기 와서 다시 살아났어. 정말 그랬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다. 목공도 계속하고 계세요? 응. 새 작품 만들고 있어. 작업 중인 큰 배 모형을 보여줬다.
이번에는 범선을 만들어 보고 있어. 정말 멋있네요. 박노인한테 배운 거야. 실제 배를 본 사람이라 비례를 정확하게 알려줘. 준호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어요? 응, 좋은 사람들이야. 서로 도와주고 함께 시간 보내고 정말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가 돌아갔다. 도현은 완성된 작은 배 모형을 들어 올렸다. 햇살을 받아 빛이 났다. 이 배 말이야. 네, 여기가 내 항구 같구나.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항구요? 응,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항구야. 이제 난 여기서 내 바다로 나간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다. 실버타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었다. 그런 뜻이었구나. 10년 동안 미완성이었던 배를 완성했잖아. 나도 새로 시작하는 거야. 도현은 배 모형의 밑바닥을 보여줬다. 항해는 지금부터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이제 진짜 항해가 시작이야. 준호가 돌아간 후 도현은 혼자 바닷가에 나갔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적이 있었나. 젊은 시절에는 바빴고 중년에는 치열했다.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외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마음이 편안하고 앞날이 기대된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경험들. 실버타운에 오기 전에는 인생이 끝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공방에 들렀다. 작업 중인 큰 배 모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또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완성된 작은 배가 달빛을 받고 있었다. 바다를 향해 서 있는 배의 모습이 강당해 보였다. 도현도 그 배처럼 당당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66살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항해.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기대할 내일이 있다. 도현은 배 모형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작지만 완전한 배. 자신처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배. 항해는 지금부터. 배 밑바닥에 새긴 글씨를 다시 읽었다. 정말 그랬다. 66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항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였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도현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목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바닷가를 걸을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66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여기가 내 항구 같구나. 도현은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난 여기서 내 바다로 나간다. 완성된 배가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 달빛 속에서 빛났다. 작은 배였지만 큰 꿈을 담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함없이 파도를 만들고 배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항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현도 이제 그 바다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실버타운이라는 새로운 항구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항해. 배는 완성됐고 항해는 지금부터였다.